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라퓨틱스 말씀드립니다. 테라퓨틱스는 지난 주말에 비교적 양호하게 마무리를 해놨는데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주말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을 또 다시 또 해봐야 될 부분도 있겠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말씀드리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내는 매매도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느끼셨겠지만 돌발 변수가 갑자기 나오면 우리가 전략이나 매매 사인이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주식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요, 제가 아래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테라피틱스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업데이트해서 매매 사인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드릴 거예요.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은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뭐가 발생이 됐어요? 결국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크게 낙폭을 보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그래도 계속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주식판을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1억 원 근처에서 9,500만 원까지 내렸다가 좀 만회를 해서 9,637만 원. 그러니까 한 5% 정도 내렸다가 만회를 좀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3.4% 뭐 이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증시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안 내렸어요. 0.78%만 내려서 그 당사자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내리진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국 증시는 특히 고유가에 민감하고 고환율에 민감하고 고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테라퓨틱스는 좋은 모습으로 지난 금요일장에 마무리를 그래도 했어요. 낙폭이 있었지만은요. 하지만 이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니까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11,000원선 근처는 HLB 본주의 흐름으로 보나 또는 테라퓨틱스의 어떤 그 매수 주체의 평균 매수 단가로 보나 저지가 될 만한 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이란 건의 사태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난 금요일의 상황에서 반전이 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가격선 근처까지도 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단 뭐 모든 제약바이오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테라퓨틱스가 이 건의 재료가 이제 또 등장이 돼요. 여러분 AACR이 끝나가지고 그것이 그냥 마무리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그 AACR에서 OKN007 이 건에 대한 재료가 미리 작용해서 올랐다가 재료 노출되고 내렸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2024년 아스코 세계 3대 암 학회권의 재료, 이 건의 재료가 또 슬슬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 5월 31일부터 이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겁니다. 물론 5월 16일 날 HLB의 신약 승인권, 리보세라닙 신약 승인권이 먼저 모멘텀이 되겠지만은 그것도 그거지만은 아스코 건에 관련된 재료가 아스코 행사되기 한 달 전부터 재료가 등장이 돼요, 여러분. 한 달 또는 그 이전에도 재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건이 테라퓨틱스를 끌어당길 수 있는 다시 모멘텀이 이제 될 거예요. 그렇게 좀 봐야 됩니다. 이미 리보세라닙은 신약 승인권에 거의 다다랐지만 테라퓨틱스의 RGN이나 OKN 같은 경우는 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선하고 젊은 맛이 있기 때문에 시세 흐름을 우리가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새롭기 때문에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플러스 요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AACR 전에 주가가 올랐고 AACR 개최되니까 내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스코 전에 오르다가 아스코 노출되면 또 밀리고 뭐 이게 제약바이오 주가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학회권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암 학회가 끝이 아니라 임상 종양 학회가 있다. 바이오 USA도 그 뒤를 이어서 나옵니다. 이 학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테라피틱스는 그 재료 외에도 뭐 잘 아시다시피 그 테라피틱스 건과 관련한 재료는 그 상장건과 관련한 재료는 또 언제든지 등장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제가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노믹 테라피틱스 건에 대한 상장건, 나스닥 상장이나 역합병 상장, 이런 거를 우리가 충분히 재료거리로 등장시킬 수 있다. 이걸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RGN이나 OKN에 대한 재료가 또다시 나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승인을 받기 직전이라면 사실 재료가 다 소멸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테라피틱스는 그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강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가 뭐 지금은 과연 그 개인이 주도하느냐, 외인이 주도하느냐, 그거를 아직까지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그런 패턴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주체 현황을 좀 봐도. 그죠?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그거 오를 때 매수하는 주체가 물론 주체가 되겠지만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외인과 개인인데 특히 외인 같은 경우가 10,987원이 평매 단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다. 지지대 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개인 같은 경우도 10,630원이기 때문에 그 건을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되게 개인과 외인의 접점인 한 11,000원 언저리는 엄청난 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이다. 또 그게 깨진다고 해서 우리가 매도를 할 수는 없어요. 그게 깨져도 우리가 기대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버텨줘야 되는 거고, 다만 우리가 내리가더라도 뭐 이런 정도 라인은 상당히 하반 경직성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가격선의 근처 오면은 추가적인 공격적인 베팅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네, 물론 그 시점 가가지고 역시 지금 변수가 갑자기 등장했던 뭐 이란 이스라엘 건 사태나 이게 확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수정하고 전략을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수급이 결국 좌지우지하니까 이걸 보고 제가 수정된 전략을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바로 말씀을 드려서 보완을 해야죠. 보완 없이 그 100% 정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이 주식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꼭 테라피틱스라고 문자 주셔서 이 후속 과정에 수정된 매매 사인을 꼭 받으세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줄기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변화하는 순간적인 사인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받으셔야 돼요.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볼 테니까 테라의 주주라면 꼭 문자 보내주셔서 케어를 제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전쟁 변수까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전쟁 변수가 주가판을 근본적으로 뒤엎지는 못하지만 일시적으로 영향은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꼭 문자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매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주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사이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더블,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내지 3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빠르면 뭐 한 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말씀을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 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 이익도 안 좋을 때 뭐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밸류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요.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가 만일 10,000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0,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5 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일 때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 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 환원 의지 있죠. 매출과 이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